교수님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우리 임상 교수님들 또 기초 교수님들 공이 교수님들을 만났을 때 다들 이게 뭐가 화가 나 있는 느낌 같은 거를 제가 좀 받았어요. 그거 뭐 정신과적 용어로는 분노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'아 이분들이 과연 왜 화가 났을까?'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많이 하게 됐는데요. 글쎄 현재까지 제가 이제 느낀 느낌은 그 화난 이유가 물론 일이 많아서 화나는 거, 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화가 났는데 단지 그것만 갖고 화가 났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현재 중간 단계의 답을 찾은 게 이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동료나 또 어떤 리더십에까지 잘 인식이 되고 있지 않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.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의료원이 지난 한 10년, 15년 사이에 거의 규모로 보면 2배 이상 커졌고요. 교수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의료원이 오퍼레이팅 되는 어떤 시스템, 어떤 제도, 이런 것들은 2, 3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그 OS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 낙후된 시스템과 현실의 우리 교수님들의 그 일과의 갭에 의해서 이런 피로감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만약에 의료원장이 된다면 어떤 뉴 플랜은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. 누구나 이제 의료원장이 되고 리더십에 가면 자신의 그 어떤 임기 동안에 어떤 모니먼트적인 어떤 것을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.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한테 지금 주어진 숙제 이외에 그 새 사업은 계획하지 않겠다. 그 대신에 그 여력, 그 비용, 그런 리소스를 가지고 의료원의 어떤 시스템, 또 어떤 의료원의 연구나 진료의 어떤 플랫폼,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래야만 그 새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 하에서 후속에 그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교수님들을 만나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이제 저는 시니어 시대에 속하고 그래서 이제 의료원의 문화가 또 교수들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개인의 워라밸에 대한 그런 요구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참 재미있게 제가 교수님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어떤 그 이중적인 듀얼 밸류 시스템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워라밸이 중요하면서도 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는 정말 자기가 연구가 좋고 진료가 좋아서 자기를 정말 디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. 그래서 그 두 개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. 저 같은 시니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젊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의료원장 출마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연구를 정말 서포트할 수 있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화, 그런 환경, 그런 거를 조성해 보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또 워라밸의 문화에 있어서도 사실 연가 같은 거, 또 휴가 같은 거, 학회 기회 같은 게 많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교수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어떤 우리 기관의 독특한 문화,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편하게 자기가 재충전을 할 수 있을 때는 서슴없이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한번 제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꼭 그런 건 아니고 워라밸의 한 부분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신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워라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거, 또 그러면서도 쉴 때는 재충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, 그런 게 밸런스를 이루는 게 워라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의료원장에 도전한
후보들이 저 말고 세 분이 더 계십니다. 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같은 기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서로 잘 알고 있죠. 그리고 굉장히 브라이트하시고 또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. 제가 구태여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, 제가 지금 의료원장에 도전을 한 거잖아요. 그 의료원장은 의료원의 사정을 잘 알고 행정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하여튼 운이 좋게도 의료원에서 10년 이상, 15년 가까이 의료원의 플래닝하는 부분과 또 살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. 또 신촌 본부 지역에만 근무한 것이 아니라 광주 세브란스 병원 처음에 설립할 때 거기 설립요원으로 차출이 돼서요. 거기 가서 한 4년 근무를 했고요. 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과 과장으로 4년 근무를 했고, 그래서 제가 전문 병원 또 신촌 지역 이외의 병원에 대한 사정을 잘 압니다. 또 그리고 주임 교수도 4년 동안 해서 대학의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 저의 그 다양한 기관에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이 의료원장직을 수행하는데, 또 의료원의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. 그게 이제 저의 그 자부심입니다. 또 의료원장의 또 하나의 역할은, 우리는 지금 단위기관이 굉장히 세분화해서 4곳의 대학 기관이 있고요. 또 크게는 3곳의 병원 기관이 있는데,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입의 대부분의 매출, 창출은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. 또 우리한테 중심이 되는 연구라든지 교육은 각 대학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의료원장의 역할 중에 제일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대학과 병원 사이에 그런 어떤 갈등, 또 시너지, 그런 것을 조율하는 것이 제일 큰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어떤 밸런싱이라든지 갈등의 조율, 이런 것을 전적으로 맡고, 예를 들면 병원하고 합의해서 대학의 어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 내에서는 대학의 그 기관장이 자기의 그 철학에 맞게 또 교수들의 수요에 맞게 그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보장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 만나보다 보니까 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던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. 제가 뭐 좀 까칠하다, 또 뭐 말 붙이기가 어렵다, 또 이렇게 뭔가 거절당할 것 같다,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, 물론 저한테 그런 면이 있나 봐요. 근데 제가 의료원에서 사무처장, 기획실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제하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마 저한테 그런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,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, 사실. 왜냐하면 제가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, 저는 하여튼 저 어떤 개인의 생각보다는 전체 지성의 합으로 이루어진 디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는 사람이라는 또 생각을 하시는데,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, 저는 지금 의과대학 학생부터 시작해갖고 교수 돼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을 있었는데, 또 제일 어려운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주말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,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어떤 면에서 좀 게으른 사람이기도 하는데요. 전 게으름을 통해서, 또 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저의 어떤 창의력이랄까, 또 의료원의 방향성이랄까, 이런 거를 상상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는 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또 어떤 교수님들은 실제로 만나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꼰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만나보니까 굉장히 젊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는 교수들도 있었습니다.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